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법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딱 이틀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는 좀 많은데 이틀 안에 할 수 있냐?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볼 거예요. 이론을 보고 사례를 풀어볼 겁니다. 사례는 이제 기출,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 이제 풀어볼 건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뭐 보험법이라고 부르지만 보험계약법이거든요. 이 보험계약법이 물론 여기 안에 있죠. 이 상법 안에 보험편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회사법, 상총, 상행위, 또 어수 이런 거랑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전혀 다른 과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법 책도 두꺼워. 이 보험법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인데 매년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사법시험 때도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만 보는 거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줄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내 설명을 들었는데 난 집에 가서 판결문 원문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판례를 밑에 넣어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접해보면 정리해야 될 건 양이 많지 않고, 앞부분은 생소하게 등장하는 이론에 대한 거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닦을까? 더 안 보이시나요? 자, 아무튼 자, 보험은 일단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나왔는데 제가 뭐 다른 책 쓰다가 자료를 좀 갖고 온 겁니다. 일단 얘를 좀 구별해야 돼요. 임보험과 손해보험, 이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좀 특별해. 손해보험의 법리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보험에 거의 뭐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라는 애가 나오잖아.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뭐냐면, 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피보험이익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정의되거든요. 봐봐, 벌써 막 너무 낯설잖아. 피보험 이익은 뭔지, 피보험자는 뭔지, 이런 게 낯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이것도 계약이거든, 어차피. 보험계약이 성립,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청약하는 거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건데, 그 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법 이론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계약이 성립 안 했는데 왜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 이런 특별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분 주변에 많이 있죠. 이 설계사의 지위는 무엇인가? 대리인인가? 아니거든. 대리인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없어, 이분은. 없는데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보험자 보시면은 보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험자.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을 말하겠어?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야. 보험회사.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이 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라고 안 해. 법정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얘네가 하는 주된 일은 뭐겠어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지급.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우리가 달달이 내는 거 있잖아. 그건 보험료고, 사고 났을 때 나오는 돈은 보험금이야. 보험금.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험회사는.
자, 그 다음에 이 양반도 중요한데, 보험 계약자죠. 계약자. 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계약의 당사자죠, 이분이.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집사람이 나의 생명보험을 든다. 우리 집사람이 계약자가 되잖아. 근데 나의 생명보험이죠. 저의 이종모의. 그러면 계약자는 우리 집사람이지만 피보험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부보한다고 합니다. 담보로 맡긴 자, 이 사람을 이제 피보험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꼭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 모의시험에 나왔던데,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 의무를 지고, 이게 되게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냈더라고.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엄마, 그 이모, 딸 입장에서, 딸, 그러니까 이모가 권유해가지고 이 딸의 암보험을 드는 거야. 암보험인데 얘는 이 사망은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입원, 치료비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를 다 보험에 붙인 거니까 이분이 피보험자. 그리고 엄마가 보험에 가입한 거니까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지거든. 고지 의무라는 것도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고지 의무가 보통 약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관이래. 약전이 아니라 약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험 들 때. 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 들어봐. 그냥 재밌는 사건이니까.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가지고 보험에 드는 건데 보험회사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사실을 알려야 돼.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좀 난해. 뭐가 중요하다는 게 명시되어 있느냐? 안 돼 있어. 해석의 영역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말했을 경우를 전제로 똑바로 고지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알려야 될지도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 영역이야.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이 피보험자가 딸인데 엄마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제 암보험에 드는 거예요. 사망이 담보로 되지 않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제 사망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됐어. 입원 치료비에 관련된 것인데, 이분이 암 진단과 관련된 이력이 있었거든. 그러면 이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지.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몰랐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딸은 엄마가 보험에 가입하는지를 몰랐대. 그래서 이 양반 피보험자도 의무가 있거든. 뒤에 나오지만 고지 의무를.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전화한 거죠. 엄마한테. 이제 멀어. 엄마 부산이고 얘란다. 이분 서울 사는 신림동 살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엄마 나 암이야. 딸 마침 내가 암보험에 가입했지 뭐야? 그래?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이제 보험회사가 암 진단 이력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어때? 내 말만 들으니까 엄마는 몰랐을 수도 있고, 딸은 엄마가 가입하는 걸 몰랐으니까 엄마 이거 알려야 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판결문을 다 봐야지. 저는 1, 2심을 다 봤는데 약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도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안 주는 게 좀 맞는 거야. 내가 보상팀 직원이었으면 안 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 고지 의무를 이분만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분도 부담해. 그럼 이분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는 알고 싶었는데 몰랐다라고 했을 때 이 고지 의무가 고의과실이 필요하거든. 고의과실, 고의중과실이 필요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A급 논점. 자, 그리고 얘가 핵심이야. 이거 잘 이해해 볼래요, 선생님들? 피보험자는 단어 하나인데 손해보험이랑 임보험에서 뜻이 달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이게 어려운데 이게. 잘 봐봐. 이 말이 이해가 되나?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래. 정의하면은 피보험 이익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이게 졸라 어려워. 응? 이 피보험 이익의 개념만 연구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야. 그분은 계속 학교 가면은 맨날 주제가 똑같아.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발표해요. 자, 보통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손해보험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재보험 같은 것들이 손해보험이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근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그렇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 큰 돈을 받는 거야. 내가 냈던 돈보다. 그렇잖아. 화재보험 뭐 한 달에 뭐 4, 5만 원 내는데 건물 전소되면 다 나오잖아, 그 돈. 응? 생각해 보라고. 이 건물 나랑 관련이 있어, 없어? 물론 내가 일하는 일터이긴 하지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동부화재, 화재보험 가입하려고요. 어디요? 이 건물이요. 너 뭔데요? 그거야, 그거. 피보험 이익은. 여기 보험을 가입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보험에는. 그러니까 임차인, 여기 윌비스 임차했을 거 아니야. 윌비스나 이 건물주는 가입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지.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나는 피보험 이익이 없고 윌비스나 건물주 선생님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만약에 이 개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내가 지나가다가 무슨 교보 빌딩 이런데 화재보험이라 가입해야겠다. 차, 가입하고 불나면 딱 땡기고.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고에 베팅하는 거란 말이야. 도박이야, 도박. 그러니까 영국법에서는 이 보험법의 기초가 뭐냐면 갬블링 액트야. 도박법이거든. 이 도박은 사행성이지. 이 사행성을 눌러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피보험 이익이야. 아무나 못 가입하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같을 때, 자, 손해보험에서입니다. 늘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때 자기를 위한, 이 표현이 중요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고, 다를 때에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된다. 자, 아까 보통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누가 한다 그랬지? 피보험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여기 임차에서 주로 쓰는 건 누구야? 윌비스지? 근데 윌비스가 이거 틀어놓고 집에 갔다 불날 수 있잖아. 그럼 누구한테 손해배상 책임져? 부담해? 건물주한테. 윌비스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내가 화재보험료를 내면서 피보험자를 건물주로 하는 거야.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사고 나면 건물주 선생님이 보험금을 받는 거지. 또 하나는 임차인으로서 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화재가 났고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니까 이걸 담보하려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 그치? 그건 이익이 달라. 건물주의 이익을 위한 거냐 내가 손해를 입은 위한 거냐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앞서 얘기하는 거 내가 보험료 내고 보험금은 건물주가 다. 그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인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청구권자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청구권자가 다르구나. 보통의 경우에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임보험에 있어서는 뭐가 피보험자냐?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말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사람, 보통의 경우, 인보험에서는 생명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안보험 있죠, 선생님들? 그거 엄마랑 딸, 이모? 그 안보험에서 엄마가 계약자, 딸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야, 인보험에서는. 자,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 이것도 용어거든.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해. 객체로서 계약상의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왜 그러냐? 자, 인보험입니다, 지금은. 지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지. 내가 내 사망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웃음이 나지? 내가 우리 와이프 사망보험을 들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와이프 사망보험을 들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누구로 해? 나로 할 수도 있잖아. 그 와이프가 죽었을 때 이상한데? 자, 계약상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되는 거지. 그 양반이 죽으면 내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그럼 항상 여러 개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이걸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고 해요. 돈 받는 사람. 근데 얘는 여기는 없어. 손해보험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아까 손해보험에서 보통 보험금 청구권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지? 여기서는 돈 받는 사람을 흔히 예로 하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따로 안 나와. 이해됐어? 그거 왜 그래요? 그냥 그같이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법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굳어왔어. 자, 특히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는 거. 내가 얘기한 사망보험, 사람이 죽으면 돈 나오는 거 있지? 이 사망보험 때문에 제한이 따른다. 이분들 있죠?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 무효가 되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신이 박약한 분이 있는데 나랑 뭐 친분도 없어. 근데 데려다가 놓고 내가 야, 너 사망보험 든다. 보험에 들어. 그럼 그것도 갬블이지, 갬블. 얘 죽으면 내가 돈 받는데. 그치?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신이 박약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박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놨어. 어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런 제도가 적절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험에 못 들어. 이것 때문에 보험에 못 든다. 자, 여기 있죠? 예외. 다만 얘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단체보험 들어본 적 있어요? 회사에서 막 한꺼번에 들거든. 그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거는 선택형에 나올 문제. 선택형에 이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번에 모의시험에도 나왔더만 사례형 문제인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인보험에 관련된 거죠. 인보험에 반드시 그 타인에 의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해. 매우.
국가별로 이걸 다 두고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 어떤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느냐, 뭐 다 어떤 규제를 다 두고는 있는데, 자, 사망입니다. 사망. 단순한 상해 이런 건 안 돼. 물론 이제 상해도 사망을 담보로 하면 상해 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망, 죽는 거.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어딨어? 731조니까 보험이 이제 보험편 통칙 그리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임보험을 계속 보면 이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만 있는 개념이다.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요. 안지정에는 보통 이제 상속인들이 갖게 되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보통 누가 갖는다고? 피보험자가 갖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한,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임보험이다. 자, 아까 손해보험에서는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 누구랑 누가 같은 거였지? 계약자와 피보험자. 왜냐하면 청구권자가 피보험자니까. 근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험금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손해보험에서도 그렇고 임보험에서도 그렇고. 자, 그리고 보험에는 이런 제도도 있대. 승낙의제제도.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선택형이나 나올, 선택형에서도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청약은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계약의 청약과 함께 돈을 같이 내야 돼. 보험료 상당액을 보통 같이 내죠. 상당액을 낸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약관에 다른 내용이 없으면 30일 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야, 그러니까 납부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보험회사에게 있어.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의제가 되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얘. 승낙 전 사고담보 책임, 사고담보제도.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죠? 생각해 봅시다. 예.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보험회사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바로 이건데 얘는 사례형에 나올 만합니다. 사례형에. 케이스도 좀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도 받았고 다만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에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죠. 근데 보험계약에서 정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험계약은 얘네가 가입하려고 하는, 체결하려고 하는 그 보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 성립을 안 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할 때까지 약간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할 거야. 한 거야. 근데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네가 어차피 승낙할 거였으면 이때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주라는 겁니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입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거래 통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보험 받아주지 않나 싶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리걸 마인드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하나 줄 테니까
감으로 때려잡아봐. 이거는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감으로 때려잡아봐. 일단 이런 보험이 가능하냐도 좀 궁금하긴 할 거야. 자, 공사 시작.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담보,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기간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야. 공사 시작 시점부터. 그러니까 계약 청약일보다 소급한 시점부터 보험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느냐? 있어. 아, 이게 말이 되나요? 보험계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인데, 여기 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수 있잖아. 이 보험계약은 뭐였냐면 현장 근로자들 상해에 대한 거였거든. 이분들 다치면 보험금 나오는 겁니다. 단체 보험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지.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선주야, 선주. 근데 지금 부산항에서 배가 떠났거든. 그래서 어디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이미 사고가 났다 손 치더라도, 배가 가라앉거나 하는 이미 사고가 났다 손 치더라도 보험회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자,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소급보험이라는 게 가능해.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내가 알게 됐어. 인지하게 됐어. 뭐가? 요 시점에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응? 그치? 승낙하기 전이지, 이거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 의미랑 관련이 있는 거지.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는 객관적인 정황이 통상적인 보험회사라면 그걸 인수할 거냐 안 인수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야. 다친 사람이 이미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보험금을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거봐, 법리가 특이하지?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청약도 있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 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에서 돈 주기로 하는 사고가 생겨야 돼요.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보험자에게 없다면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걸 승낙 전 사고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얘는 조금 중요하다.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보험계약의 의 같은 것들은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의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일단 대수의 법칙 얘기가 나오죠. 요게 없으면은 보험계약으로 안 칩니다. 보험계약, 뭐가 보험계약인지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판례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면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들이 팔아야 되는데, 뭐 개나 소나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조가 문제가 됐어요. 상조. 내가 이제 달달이 얼마씩 내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이랑 이런 거 확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마치 이것도 보험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지금 상조회사는 보험회사들이 아니던데? 아니죠. 왜 그러냐면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상조가 내가 예를 들어 뭐 500회를 내기로 했는데 100회를 내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걸 내야 돼. 나머지 걸 내야 됩니다. 돈을 미리 내는 정도란 말이야. 근데 배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계산하고 위험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엠빵하는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보험 계약이 된다.
그리고 이거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이라는 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응?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의도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낯설 수도 있는데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이다. 아니, 보통 돈 주지 기타 급여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있죠. 유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보험. 건물에 유리 깨지면 유리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상법의 규정, 이건 알아야겠죠. 상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 자, 여기서는 불확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보통은 우연한이라고 하는데 왜 불확정이라고 말하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발생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이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편 통칙에 나온 거니까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은 자주 읽어보세요. 공부할 때. 자,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낙선계약이죠, 낙선계약. 낙선계약. 자, 근데 보시면은 청약서라는 게 있던데? 청약서가 있죠. 있는데 청약서는 거래상 편의입니다. 미리 계약서 사본에 준하는 것을 준비해 놓은 거죠.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번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자, 근데 얘는 좀 봐둬야겠네요. 보험자의 책임 발생 시기인데 계약 체결하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시기는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죠. 약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4시간 경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치아보험 들어봤어?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뭐 몇 개월 지나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책임 개시 시기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인데 보통은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계약 성립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렇게 생겼지만 왠지 그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은 이미지죠. 제가 근데 직장도 꽤 오래 다녔는데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가지고 제주도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 제주 출장 가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차를 렌트했지. 근데 보통 제가 렌트하고 보험을 잘 안 듭니다. 뭐 운전도 얌전하게 할 뿐더러 맨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차도 들었습니다. 물론 대인 대물 포함해서 자차도 들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졸아가지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엄청 세게 맞았어요. 80km 이상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전혀 못 밟았으니까 에어백이 다 터지고 막 좀 사람들 다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만 자차를 가입했으니까 바로 전화를 했죠. 보험회사에. 차가 엄청 많이 파손됐는데 전화를 했더니 롯데손해였습니다. 롯데손해. 근데 거기서 어머 너 뭐였지?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6시간 이후인가 그랬어요. 보통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기가 계약 체결 후 몇 시간 이후입니다. 이후. 근데 제가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해준 적 없다 이 새끼들아.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구나. 이 얘기를 다퉈야 됩니다. 저는 보험금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칙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책임 개시 시기는 언제라고요? 자, 다시 이거 외워도 최초 보험료 지급
이 단어 있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최초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선생님들? 제1회 보험료를 말하는 거구나. 보통 그렇죠. 근데 최초 보험료라는 단어는 뭐의 기준이 되는 거냐면 책임 발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책임 발생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때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돈을 냈어. 이런 아무런 일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승낙을 했어. 근데 내가 돈을 내기 전부터 얘네들은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험금을 주기로 약정을 했지. 그럼 내가 이 돈을 주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게 아니지. 그렇잖아. 이때부터 책임이 지는 거니까. 이건 최초 보험료가 아니야. 최초 보험료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그 돈을 내서 책임이 시작돼야 최초 보험료야. 그러니까 1회 보험료가 보통은 최초 보험료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최초 보험료의 반대말이 뭐냐? 이미 책임이 시작된 이후에 내는 돈을 계속 보험료라고 합니다. 요건 시험에 잘 나와. 선택형 문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 돈을 넣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됐느냐야. 따라서 보통 1회차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책임이 과거부터 시작되는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1회차 보험료가 계속 보험료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럴 때는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죠.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 목소리로 드릴 테니까 제 목소리로 들으면 기억이 나요. 이게 또 그때 이렇게 막 말했었지 걔가. 자, 그다음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대학원 때 질문을 받았는데 쌍무계약이냐 보험계약이. 쌍무계약 아니에요?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는데? 그치? 근데 생각해봐. 내가 지금 꽤 오랫동안 든 보험 중에 실비는 요번에 쓰라면서 받았고 암보험이 있었단 말이야. 암보험. 그러니까 그 보험금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든. 보험계약이 끝내 내가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고 끝나는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지. 그 쌍무계약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 이걸로 설명하면 됩니다. 단체성. 아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개인이지만 보험회사는 묶는다고 이렇게 위험 단체를 묶어. 그러니까 나면은 40대 중반의 남성, 비슷한 직업을 가진 기혼 남성을 묶어놓잖아? 그럼 여기서는 사고가 나는 애도 있고 안 나는 애들도 있고 나는 애도 있고 안 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런 관계에서는 쌍무계약성이 인정이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 누가? 다설이. 넘어가겠습니다. 단체성. 자, 요거 단체성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 이번에 물어본 게 이게 아닐 겁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이 이상하지만 이해가 되려면 사행계약성과 선의성, 그것도 최대 선의성입니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 맞아.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이 사행계약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 선의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utmost good faith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선의성 말하잖아. 선의성. 근데 그 선의성에 최대자를 붙입니다. 최대한 선의성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상한 제도들은 다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뭐 상액이라는 건 아실 거고 계속계약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좀 볼게요. 부합계약성입니다. 동일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라는 걸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보험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합 계약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약관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야. 약관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문제는 밑에 줄 보시면 이건 보험회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조건인 거거든요. 물론 보통거래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죠. 보통자가 붙으려면,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리고 물어보는 거지. 막 쓰라고 하잖아. 이해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막 적으라고 하죠. 자필로. 자,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이 보험 소비자들한테 불리해.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게 뭔 소리냐? 중요합니다. 상법보다 약관의 내용이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법보다 약관의 내용이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왜 그렇다고? 얘네가 불쌍하니까. 얘네 잘 모르잖아. 응?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두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 재보험과 해상보험을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재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재보험은 자,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죠. 이 보험자가 다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여기서 리스크를 해칭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여기 다 다시 모이는 거죠. 재보험자. 국내에 재보험사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코리안리라고. 왜 신입사원들 얼굴 다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진짜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입니다. 돈을 많이 줘. 들어가기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보통 이제 해외에 영국에 있는 재보험사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듭니다. 근데 이걸 왜 제외하느냐? 얘네 둘이 보험 가입하는데 이런 원칙을 준수시킬 정도의 불리함이 얘한테 있냐고. 없어. 기업 간에니까. 그래서 얘도 빠지는 거야. 해상보험을 제외하고는 이게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 보험회사는 약관에 교부 명시 의무가 있다. 약관에 교부 명시 의무가 있다. 자, 교부니까 주고, 명시니까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교부 명시, 설명도 여기 들어있는데, 638조의 2에 있잖아. 상법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약관규제법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약관규제법에도. 그러면 이 보험법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뭐가 특별법이냐, 어떤 규정이 어떤 규정을 배제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법의 뜻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양가로 4번의 상대적 강행법성 이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다만 얘네들은 빠진다 그랬죠? 해상보험, 재보험과 같은 기업보험에서는 필요가 없으므로 사적 재치가 우선. 자,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금방 해요. 이거는 10분만 쉬었다 갈게요.